주먹구구식 구멍가게 시절은 잊으세요. 불만 있으면 조용히 나가시고요. 거대 자본으로 알짜 회사를 고의로 망가뜨린 뒤 헐값에 삼켜버린 대기업. 연명군처럼 행세하는 대기업의 횡포. 힘없는 직원들은 거대 자본 앞에 고개를 숙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데 합병을 마무리하고 출근한 첫날, 대기업 임원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맙니다. 수천억을 주고 산 회사의 500명 직원들이 하룻밤새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자본의 힘이 똘똘 뭉친 사람의 연대 앞에 무너져 내린 순간, 대체 이 회사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 금천구 디지털 단지에 자리한 중견기업 테라테크의 개발 본부. 새벽 3시를 훌쩍 넘긴 시간이지만 수백 대의 서버가 뿜어내는 기계음과 쉴 새 없이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로 개발실은 터질 듯한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20년간 테라테크의 기술력을 이끌어온 개발 본부장 강진호는 충혈된 눈으로 메인 모니터의 데이터 압축 테스트 결과를 노려보고 있었죠. 화면에 최종 수치가 뜨는 순간 정적이 흐르던 개발실의 후배들의 거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본부장님, 압축률 99.9% 달성했습니다. 메가 그룹 쪽에서 요구한 무리한 스펙을 우리가 기어코 뚫어냈습니다. 강진호는 굳게 닫혀있던 입술을 풀며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곁에 선 김 팀장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다들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살았어. 이 최종 테스트 리포트만 내일 메가 그룹 검수팀에 넘기면 약속된 중도금이 입금될 거고 우리 회사 자금줄도 드디어 숨통이 트일 거다. 모든 것은 석 달 전 대기업 메가 그룹의 인수합병 전략팀 박동준 상무가 우호적인 납품 계약을 타진해 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테라테크의 차세대 압축 기술을 높이 평가한다며 수백억 원대 납품을 약속했죠. 하지만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직후부터 메가그룹은 돌변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검수 기준을 매주 높여가며 꼬투리를 잡았고 합의되지 않은 무리한 추가 기능을 요구하며 대금 지급을 계속 미뤘습니다. 납품 대금이 막히자 테라테크는 극심한 자금난에 빠졌고 급기야 직원들의 월급마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강진호와 개발팀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야전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메가그룹이 요구한 불가능에 가까운 기술 스펙을 악착같이 맞춰낸 것입니다. 다음 날 오전 메가그룹 본사의 대형 회의실. 강진호는 밤새워 완성한 최종 테스트 리포트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맞은편에는 짙은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박동준 상무가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강진호가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 상무님, 요구하신 데이터 압축률과 보안 연동 테스트까지 오차 없이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저희 개발팀이 2달 넘게 철회하며 맞춰낸 결과물입니다. 이제 약속하신 대로 검수 승인 내주시고 밀린 중도금 집행해 주십시오. 저희 직원들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하지만 박 상무는 서류를 들춰보지도 않은 채 가볍게 턱을 괴었습니다. 강 본부장님, 테라테크의 기술력이 훌륭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어쩌죠? 어젯밤 저희 내부 시스템 아키텍처가 전면 개편되는 바람에 가져오신 그 압축 기술은 저희 새 플랫폼과 호환이 안 됩니다. 안타깝지만 검수 승인은 보류해야겠습니다. 강진호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립니까? 시스템 개편이라니요. 애초에 계약서에 명시된 개발 환경은 분명히, 비즈니스 환경은 매일 변하는 거 아닙니까? 박 상무가 차갑게 말을 자르며 서늘한 눈빛으로 강진호를 직시했습니다. 기술만 완벽하다고 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본부장님, 시장의 룰을 정하는 건 결국 자본이죠. 테라테크 대표님께서 방금 전 우리 메가 그룹의 인수 제안에 최종 동의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은행 대출 연장도 막히고 납품 대금도 못 받는 상황에서 흑자 부도를 막으려면
헐값에라도 회사를 넘기는 것 외에 대표님이 무슨 선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본부장님이 밤새워 만든 그 훌륭한 기술, 이제부터는 온전히 저희 메가 그룹 소유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상무는 무너져 내리는 강진호를 남겨두고 여유롭게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메가 그룹은 처음부터 정상적인 거래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대금 지급을 막아 자금줄을 말려버린 뒤 기술력만 헐값에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교묘하고 냉혹한 인수 합병 시나리오에 완벽하게 당한 것입니다. 오후 3시 테라테크 본사 대회의실. 결국 부도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테라테크 대표는 메가그룹 임원진들 앞에서 인수 합병 계약서에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마쳤습니다. 박상무는 어떠한 과장된 승리감도 보이지 않은 채 너무나도 젠틀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대표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어려운 결단 내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테라테크가 가진 훌륭한 기술력이 저희 메가그룹과 만나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말끔한 메가그룹 임원진들과 자금난에 시달려 피골이 상접한 테라테크 임원진들의 모습은 잔인하리만치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서명이 끝나는 순간 20년의 땀방울이 응집된 중견기업은 거대 자본의 일개 하부 조직으로 완벽하게 종속되고 말았습니다. 임원진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강진호는 불 꺼진 개발본부 사무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사무실 곳곳에는 후배들이 치열하게 고민하며 화이트보드에 빼곡하게 적어놓은 알고리즘, 로직과 밤을 새우며 마신 커피 캔들이 고단한 훈장처럼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 공간에서 그들은 단순히 기계를 만들고 코드를 짠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기술을 만들겠다는 자부심, 회사를 내 손으로 지킨다는 소속감, 그리고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온 끈끈한 동료애가 살아 숨쉬는 삶의 터전이었죠. 그러나 그 모든 소중한 가치들이 단 한 번의 거대한 자본 논리 앞에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강진호는 자신의 낡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을 감자 피 토하듯 매달렸던 지난 석 달에 처절했던 철야와 기적 같은 테스트 통과에 환호하던 후배들의 붉어진 얼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기술을 만들어내도 결국 자본이 쥐고 흔드는 목줄 앞에서는 맨몸으로 내던져진 듯한 압도적인 무력감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어두워진 사무실 안에서 강진호는 양손으로 얼굴을 깊이 감싸쥐었습니다. 고요한 공간 위로 평생을 바친 일터와 동료들을 지켜내지 못한 20년 차 베테랑 개발자의 깊고 무거운 한숨만이 처절하게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거대 자본의 폭력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앞으로 닥쳐올 길고 잔인한 싸움의 아주 서늘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인수합병 서류에 도장이 마르기도 전인 일주일 뒤 메가그룹 본사에서 파견된 인수통합 태스크포스 팀이 테라테크 사옥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테라테크의 간판은 떼어지고 그 자리에는 메가그룹 데이터 솔루션 랩이라는 차갑고 세련된 새 현판이 달렸습니다. 점령군의 수장으로 부임한 박동준 상무는 넓은 본부장실을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인수 전날 보였던 부드럽고 젠틀한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메가그룹의 배지를 단 그의 눈빛은 계산적이고 날카로웠으며 철저하게 승자의 권위만을 내뿜고 있었죠. 월요일 오전 9시 박상무는 테라테크의 핵심 실무진들인 개발팀 팀장급 이상을 대회의실로 모두 소집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경영 효율화 및 통합 인사 지침서가 묵직하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대회의실에 모인 10여 명의 테라테크 출신 팀장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웅성거렸고 그 중심에는 굳은 얼굴로 팔짱을 낀 강진호 본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상무가 정갈한 슈트 차림으로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지도 않은 채 서류를 툭 치며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주말 잘 쉬셨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은 메가그룹이라는 글로벌 스탠다드 시스템 안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테라테크 시절의 주먹구구식 동네 기업 관행은 오늘부로 전면 폐기합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인사제도 통합안부터 말씀드리죠. 박상무의 곁에 선 인사팀장이 미리 준비된 서류들을 팀장들 앞으로 하나씩 배포했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강진호와 팀장들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새로운 인사 지침에 따라 기존 테라테크 직원들이 적용받던 호봉제는 전면 폐지하고 철저한 성과급제로 강제 전환합니다. 또한 매년 지급되던 명절 상여금과 복지 포인트, 체력 단련비 등 비효율적인 복지 혜택은 본사 규정에 맞춰 전부 삭감합니다. 아울러 기존에 여러분이 맺었던 노사 단체 협약은 인수 합병 과정에서 효력을 상실했음을 통지합니다. 배포해드린 새 연봉 계약서에 내일 오후 6시까지 전 직원 서명받아서 제출하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체제 통합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를 헐값에 넘긴 것도 모자라 지난 20년간 직원들이 피땀으로 쌓아온 최소한의 생계 보장과 권리마저 자본의 논리로 완벽하게 뜯어먹겠다는 잔인하고 일방적인 약탈 통보였습니다. 침묵을 깨고 강진호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억눌린 분노로 묵직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상무님, 이건 명백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입니다. 직원들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호봉제 폐지와 복지 삭감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회사를 넘겼을 뿐 기존의 노사 단체 협약은 고용 승계 원칙에 따라 당연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술과 회사를 샀으면 그 기술을 만들어낸 사람에 대한 존중도 가져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박상무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소롭다는 듯 옅은 실소를 터뜨리며 강진호를 똑바로 쳐다보았죠. 강 본부장님, 법을 좀 아시는 모양인데 저희 메가 그룹 법무팀이 그런 허점 하나 체크 안 하고 서류를 만들었겠습니까? 인수합병 계약서 특약 조항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인사권 전면 위임 조항, 대표님이 직접 서명하셨습니다.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 부도 직전에 회사를 살려낸 정당한 구조조정 조치입니다. 박상무는 테이블 위로 바짝 몸을 숙이며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존중이요? 본부장님, 우리는 테라테크의 데이터 압축 기술과 특허권을 산 거지 당신들 같은 패배한 조직의 낡은 관행과 문화를 산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패배자가 승자에게 존중을 바라는 것만큼 촌스러운 짓이 어딨습니까? 우리 시스템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억지로 서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언제든 위로금 챙겨드릴 테니 사표 쓰고 나가시면 됩니다. 대놓고 사직을 종용하는 모욕적인 언사였습니다. 팀장들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지만 거대 대기업의 막강한 자본과 치밀한 법률적 방어막 앞에서 당장 꺼내 들 수 있는 무기는 없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카드값과 대출 이자를 걱정해야 하는 직장인들에게 사표라는 단어는 가장 비열하고도 강력한 협박이었으니까요. 강진호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감정적으로 부딪히고 판을 엎어버리면 남겨진 수백 명의 후배들이 저들의 먹잇감이 되어 거리로 나앉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끓어오르는 모멸감을 꾹 누르며 배포된 연봉 계약서를 챙겨들었습니다. 내일 오후 6시까지 부서원들 의견 취합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회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팀장들의 어깨는 무겁게 축 처져 있었죠. 승자의 여유를 만끽하며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박상무는 곁에 선 인사팀장에게 턱짓하며 지시했습니다. 저 강진호 본부장, 기술은 쓸만할지 몰라도 조직 융화에는 아주 껄끄러운 걸림돌이 되겠어. 반발할 명분을 주지 말고 내일부터 업무 권한 전부 박탈해. 그리고 3층 구석에 안 쓰는 소회의실 하나 치워서 거기로 자리 빼버려. 자기 입으로 사표 쓰겠다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말려 죽이자고. 그날 오후
강진호의 책상은 그가 수십 년간 지켜온 개발 메인 랩실에서 멀리 떨어진 볕도 들지 않는 3층 구석의 좁은 소회의실로 옮겨졌습니다. 회사 내부 전산망의 결제 권한은 모두 차단되었고 그에게 주어지는 업무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족처럼 지내던 후배들이 눈치를 보며 소회의실 문 앞을 서성였지만 강진호는 애써 웃어 보이며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거대 자본이 쳐놓은 합법을 가장한 덫 안에서 그는 완벽하게 고립된 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무심하게 지나가는 도심의 자동차들을 바라보며 강진호의 눈빛은 서서히 깊고 차가운 심연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폭이나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무자비한 폭력에 맞서기 위해 자신을 버리고 차가운 논리로 무장하려는 아주 서늘하고 단단한 결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강진호의 자리가 3층 구석의 비품실 겸용 소회의실로 옮겨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곳은 메가 그룹이 치밀하게 설계한 합법적인 감옥이었습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 퇴근 알람이 울릴 때까지 강진호에게는 단 하나의 업무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내 인트라넷 접속 권한은 차단되었고 외부로 이메일을 보낼 수도 없었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책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빈 모니터를 응시하거나 창문조차 없는 답답한 벽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대기업의 노련한 인사팀은 강진호를 해고하는 대신 철저한 투명 인간으로 만드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사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라는 법적 반격의 빌미를 주지만 조직 통합에 따른 임시 대기 발령이라는 명목은 노동법의 교묘한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동준 상무는 강진호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제 발로 걸어나가게끔 숨막히는 침묵과 모멸감으로 그의 영혼을 서서히 말려 죽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진호가 갇혀있는 동안 문 밖의 상황은 더욱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박 상무는 테라테크 출신 개발자들을 향해 본격적인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타깃은 강진호의 오른팔이자 개발실의 핵심 인력이었던 김 팀장이었습니다. 박 상무는 계열사 간 기술 교류 및 시너지 창출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김 팀장과 핵심 개발자 10여 명을 전라남도 외곽에 위치한 물류센터 전산망 유지보수 파트로 강제 전보 발령을 냈습니다. 최첨단 데이터 압축 기술을 개발하던 고급 인력들을 하루아침에 지방 물류창고의 단순 서버 관리직으로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상무님, 이건 명백한 표적 인사고 부당 정보입니다. 서울에서 평생을 연구만 하던 사람들을 연고도 없는 지방 물류창고로 보내는 건 스스로 사표를 쓰라는 협박 아닙니까? 김 팀장이 본부장실로 찾아가 거세게 항의했지만 박 상무는 흠잡을 데 없이 정중하고 서늘한 태도로 응수했습니다. 김 팀장님, 메가그룹은 철저한 순환 근무 원칙을 따릅니다. 현장의 인프라를 직접 경험해야 본사에서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경영 철학입니다. 정당한 인사권을 부당 정보라 매도하시면 곤란합니다. 정발령지 근무가 어려우시다면 회사는 언제든 퇴직 위로금과 함께 사직 절차를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대 자본은 분노하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완벽하게 짜인 사규와 인사권이라는 합법적인 칼날로 실무자들의 숨통을 정확하게 끊어내고 있었죠. 이 소식을 들은 강진호는 소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와 노동조합 위원장의 자격으로 사측에 정식 단체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부당정보 철회와 일방적인 성과급제 전환 반대를 안건으로 한 공식적인 법적 대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메가그룹의 대형 법무팀은 이마저도 완벽하게 틀어막았습니다. 사측 변호사는 강진호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며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현재 테라테크는 메가그룹에 흡수 합병된 상태이므로 기존 노동조합의 교섭 대표권은 법적으로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가 완료되고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사측은 귀하의 단체 교섭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법의 허점과 쟁송의 지연 작전을 교묘하게 악용한 완벽한 방어막이었습니다. 강진호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으며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수십 명의 전담 변호사들이 쏟아내는 방대한 서류와 시간 끌기 작전 앞에서 일개 중견기업의 노조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법은 멀었고 거대 기업의 주먹은 너무나도 가깝고 정교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테라테크 출신 직원들의 눈빛에서는 점차 분노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짙은 피로와 현실적인 공포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박상무가 제시한 삭감된 새 연봉 계약서의 서명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명하지 않는 자에게는 김 팀장과 같은 가혹한 지방 발령이나 추가적인 직무 대기 명령이 떨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사내에 공공연하게 돌았죠. 당장 다음 달 아파트 대출 이자를 내야 하고 아이들의 학원비를 결제해야 하는 평범한 가장들에게 자본의 협박은 그 어떤 폭력보다 무섭고 잔인했습니다. 마감일 오후 5시 강진호가 갇혀있는 3층 구석의 소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지방 발령 통보를 받았던 김 팀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후배 개발자들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모두 박상무가 내밀었던 새 연봉 계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미 오른쪽 하단에 체념한 듯 찍힌 서명과 함께 말이죠. 김 팀장은 강진호와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본부장님, 아니 위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끝까지 버텨보려고 했는데 당장 다음 주가 전세 대출 만기일입니다. 지방 창고로 쫓겨나서 기본금만 받으면 도저히 가족들 건사할 자신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면 원래 개발 부서에 남게 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후배들의 붉어진 눈시울과 짓눌린 어깨를 바라보는 강진호의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라리 자신을 원망하고 욕을 했다면 덜 비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동료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거대한 자본 앞에 굴복해야만 하는 무력한 현실이 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강진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 팀장의 어깨를 묵직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라. 너희들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가족들 지키기 위해서 고개 숙이는 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야.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 내 책임이다. 서명 잘했다. 일단 살아남아야 다음도 있는 거니까. 강진호의 담담하고 따뜻한 위로에 결국 후배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20년간 기술 하나만 믿고 함께 울고 웃으며 키워온 회사가 거대한 돈의 힘 앞에서 완벽하게 해체되는 처참한 순간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서명을 마치고 돌아간 그날 저녁, 본부장실에 앉아있던 박상무는 100%의 서명률이 기록된 보고서를 보며 여유롭게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예상대로 돈 앞에서는 어떤 뜨거운 연대도 얄팍한 동료애도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테라테크의 알짜 기술은 완벽하게 메가그룹의 소유가 되었고 걸림돌이었던 기존 직원들도 숨죽인 톱니바퀴로 길들였습니다. 텅 빈 소회의실에 홀로 남겨진 강진호는 어둠 속에서 묵묵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후배들이 남기고 간 눈물 자국 번진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자본의 합법적인 폭력 앞에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강진호의 두 눈은 절망으로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벼랑 끝까지 내몰린 자만이 뿜어낼 수 있는 가장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그의 심장 깊은 곳에서 조용히 응축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상대가 합법과 서류의 방패 뒤에 숨어 있다면 그 방패를 뚫고 들어갈 단 하나의 치명적인 균열을 기어코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요하게 타오르는 진짜 에이스의 반격이 기나긴 침묵의 끝에서 그 서늘한 막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후배들이 굴욕적인 연봉 계약서에 서명하고 돌아간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메가 그룹의 데이터 솔루션 랩으로 간판을 바꿔단 회사는 겉보기에는 완벽하게 안정을 찾은 듯 했습니다. 박동준 상무의 지휘 아래 테라테크의 핵심 압축 기술은 메가 그룹의 새 플랫폼에 성공적으로 이식되었고, 직원들은 삭감된 월급 명세서를 받아들고도 숨을 죽인 채 묵묵히 코드를 짜고 있었죠. 박 상무는 이 완벽한 점령의 성과를 본사에 보고하며 다가올 연말 인사에서 전무 승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3층 구석 소회의실에 갇혀있는 강진호는 이미 이빨이 다 빠져버린 채 박제된 과거의 유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투명 인간 취급을 받으며 철저히 고립된 그 좁은 방 안에서 강진호는 단 한순간도 싸움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외부 인터넷조차 간신히 연결되는 낡은 노트북 하나로 메가그룹이 최근 5년간 진행했던 모든 인수 합병 사례의 공시 자료와 재무제표, 그리고 법원 판례들을 밤낮 없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메가그룹처럼 거대한 자본이 테라테크같이 탄탄한 중견기업을 사냥할 때 절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뼈저린 직감이 그를 이끌고 있었죠. 분명 어딘가에 이 거대한 포식자의 목줄을 죄일 치명적인 불법의 꼬리가 숨겨져 있을 터였습니다. 강진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책상 주변에는 수백 장의 재무 분석 자료와 프린트물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테라테크가 메가그룹과 처음 납품 계약을 맺었던 석 달 전의 자료부터 갑작스럽게 대출 연장이 거부되었던 시점의 자금 흐름까지 분초 단위로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야간, 모두가 퇴근하고 정막이 내려앉은 자정 무렵, 강진호는 테라테크 시절 자신이 구축해 두었던 본사 서버 깊숙한 곳의 비상 백업 클라우드에 우회 접속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메가그룹 보안팀이 인수 직후 모든 메인 서버의 접근 권한을 막아버렸지만 20년간 회사의 시스템 아키텍처를 직접 설계했던 최고 책임자의 백도어, 즉 비밀 통로까지는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숨막히는 타이핑 끝에 보안 방화벽이 뚫리고 인수합병 직전 수개월 동안 테라테크 대표이사와 메가그룹 재무팀 사이에 오갔던 수만 건의 암호화된 이메일 로그 파일들이 화면에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진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그의 시선이 특정 이메일 하나에 멈춰섰습니다. 발신자는 메가그룹의 박동준 상무 수신인은 테라테크의 주거래 은행장과 외부 회계법인의 고위 파트너였습니다. 제목 테라테크 기업 가치 평가 조정 및 자금 압박건에 관한 비밀 유지각서. 강진호의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암호화된 첨부 파일을 풀자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의 문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메가그룹은 단순히 테라테크의 납품 대금을 미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 상무는 주거래 은행장에게 은밀한 리베이트, 즉 메가그룹 계열사의 거액 예치 약속을 조건으로 테라테크의 대출 만기 연장을 고의로 거부하도록 사주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회계법인과 짜고 친 조작이었습니다. 테라테크가 보유한 수천억 원 가치의 데이터 압축 특허 기술을 회계 장부상에서 불과 수십억 원짜리 무형 자산으로 둔갑시켜 고의로 기업 가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린 내부 문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수합병이 아니었습니다. 건실한 기업의 목을 조르고 가치를 고의로 훼손하여 헐값에 강탈한 자본시장법과 공정거래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사기적 부정거래 및 배임 행위였습니다. 메가그룹이라는 거대 자본이 법의 방패 뒤에 숨겨두었던 가장 더럽고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마침내 강진호의 모니터 위로 그 끔찍한 민낯을 드러낸 것입니다. 강진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로 몸이 떨렸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석하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증거 하나만 언론에 터뜨려도 메가그룹에 타격을 줄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거대 대기업은 꼬리 자르기식으로
박 상무 한 명을 희생양 삼아 빠져나갈 것이고 회사는 여전히 그들의 소유로 남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저들의 오만한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내고 회사를 되찾기 위해서는 자본의 폭력에 짓눌려 고개 숙였던 500명의 직원들이 다시 하나로 뭉쳐 이 증거를 무기 삼아 치명적인 연계 공격을 날려야만 했습니다. 주말이 지난 월요일 아침, 강진호는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3층 소회의실로 출근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을 체념한 늙은 패배자의 모습 그대로였죠. 점심시간 강진호는 구내식당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 김 팀장에게 슬며시 다가가 낡은 수첩 사이에 끼워진 작은 USB 하나를 밀어주었습니다. 김 팀장이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자 강진호가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김 팀장, 오늘 밤 야근조 끝나고 새벽 2시 핵심 팀장들 10명만 데리고 회사 뒤편 지하주차장 D구역으로 와라. 아무한테도 들키지 말고 보안 카메라 사각지대로 내려와. 김 팀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본부장님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 이미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 아직 안 끝났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 안에 들어있는 파일 절대 열어보지 말고 내가 제일 믿는 놈들한테만 연락해서 데리고 와. 명심해라. 살고 싶으면 무조건 입 다물고 조용히 움직여야 한다. 강진호는 식판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김 팀장은 손에 쥐어진 USB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한 달 전 자신들을 위해 굴욕을 참아내던 선배의 눈빛이 거대한 반격을 준비하는 날카로운 사령관의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그날 밤 자정, 박상무는 자신의 본부장실에서 최고급 샴페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이면 본사 회장에게 테라테크 인수 합병의 최종 통합 완료와 수익 창출을 호기롭게 보고할 참이었죠. 이제 껍데기만 남은 놈들, 적당히 단물만 다 빨아먹고 3년 뒤에 개발실 통째로 외주화시켜버리면 완벽하겠군. 박상무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달콤한 승리의 샴페인을 마시며 자본의 완벽한 승리를 자축하고 있을 때 어둡고 습한 지하주차장 D구역에는 335 검은 그림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김 팀장을 비롯한 핵심 실무진 10명이 긴장한 표정으로 웅성거리는 가운데 어둠 속에서 강진호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구형 노트북을 켜고 어젯밤 찾아낸 메가 그룹의 끔찍한 불법 인수 합병 증거들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자신들이 청춘을 바친 회사가 어떻게 조작되고 강탈당했는지 그 처참한 진실을 두 눈으로 확인한 팀장들의 입에서 짐승 같은 탄식과 억눌린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돈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만 했던 비참함과 자괴감이 이제는 거대 자본을 향한 뜨거운 분노의 불길로 변해 그들의 가슴 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우리가 굴복했던 건 정당한 패배가 아니라 저들의 더러운 사기극이었습니다. 강진호가 랩톱을 덮으며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거는 제가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를 저들의 목에 꽂아 넣을 칼날은 여러분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 저들이 승전보를 울리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당했던 그 방식 그대로 가장 합법적이고 치명적인 반격을 시작할 겁니다. 저와 함께 이 회사를 다시 되찾으시겠습니까? 강진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10명의 팀장들은 핏발선 눈으로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패배감에 젖어있던 투명 인간들이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연대로 뭉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지하 주차장에서 자본의 오만한 성벽을 무너뜨릴 폭풍 전야의 밤이 서늘하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의 은밀한 회동이 있은 지 이틀 뒤 메가 그룹 본사의 출근길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분주했습니다. 오늘은 테라테크의 인수 합병과 조직 통합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음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날이자 박동준 상무가 메가 그룹 총수 앞에서
성공적인 통합 완료와 향후 수익 창출 방안을 호기롭게 브리핑하는 디데이였기 때문입니다. 박상무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완벽한 맞춤 정장핏을 확인하며 오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항하던 직원들을 자본의 논리로 완벽하게 굴복시키고 헐값에 알짜 기술을 손에 쥐었으니 오늘의 브리핑이 끝나면 자신의 전무 승진은 떼어놓은 당상이었죠. 오전 8시 50분 테라테크 사옥 7층에 마련된 넓은 본부장실에 도착한 박상무는 여유롭게 커피를 내리며 비서를 호출했습니다. 김 비서, 오늘 10시 회장님 화상 보고 세팅 문제 없이 준비됐지? 그리고 강진호 본부장은 아직도 사표 안 냈어? 하지만 인터폰 너머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박상무가 신경질적으로 다시 버튼을 눌렀지만 뚜루루 하는 기계음만 허공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때 인사팀장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본부장실 문을 부서질 듯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는 그의 손에는 수백 장의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상무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출근을 안 했습니다. 박상무는 커피잔을 쾅 내려놓으며 인상을 구겼습니다. 출근을 안 해? 파업이야? 이것들이 돈 앞에서도 정신을 못 차렸어? 당장 주동자들 싹 다 불법 파업으로 고발 조치하고 내용 증명 날려. 파업이 아닙니다. 상무님, 제발 밖에 나가서 한번 보십시오. 인사팀장의 덜덜 떨리는 목소리에 불길함을 느낀 박상무는 본부장실 문을 열고 개발본부 메인 랩실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숨을 들이켜고 말았습니다. 매일 아침 수백 명의 개발자와 엔지니어들이 뿜어내는 열기로 가득 차 있어야 할 500평 규모의 거대한 메인 랩실이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는 단 한 대도 켜지지 않았고 복도와 탕비실, 회의실까지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백억 원의 가치를 창출하던 차세대 데이터 압축 테스트 서버들만이 붉은 대기 전원 불빛을 깜빡이며 멈춰 서 있었죠. 500명의 핵심 기술 인력이 하룻밤새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그야말로 처참하고 완벽한 유령 회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거리야? 당장 이 새끼들 전화 돌려서 10분 안에 복귀 안 하면 징계 해고한다고 소리쳐. 박상무가 이성을 잃고 소리쳤지만 인사팀장은 바닥에 서류 뭉치를 툭 떨어뜨리며 절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징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서류들 어젯밤 자정에 500명 전원의 이름으로 우리 법무팀에 합법적으로 접수된 영업양도 승계 거부 통보서입니다. 박상무의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영업양도 승계 거부권. 그것은 기업이 다른 회사를 인수할 때 물적 자산이 아닌 사람 즉 근로자는 회사 마음대로 소속을 바꿀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근로자의 합법적인 방어권이었습니다. 근로자가 새 회사 메가 그룹으로의 고용 승계를 집단으로 거부하고 퇴사를 선택하면 사측은 이를 강제할 어떤 법적 권한도 없었죠. 단순한 기계나 건물을 인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IT 기술 기업의 핵심 자산은 텅 빈 서버나 책상이 아니라 코드를 짜고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개발자들의 머릿속이 전부였습니다. 핵심 기술을 쥐고 있는 500명의 인력이 단체로 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해버리면 메가그룹이 수천억 원을 쏟아부어 사들인 테라테크는 단 1원의 가치도 없는 깡통 껍데기에 불과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식들이 다 같이 미친 거야. 대기업 간판 걷어차고 길거리에 나앉겠다고? 어떻게 하룻밤새 500명이 동시에. 박상무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통보서들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문서의 맨 위에는 단단하고 굵은 글씨로 근로자 대표 강진호의 서명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돈 앞에서 고개 숙인 패배자라 조롱하며 3층 구석방에 고립시켰던 그 조용한 톱니바퀴가 사실은 거대한 폭탄의 뇌관을 쥐고 완벽한 타이밍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박상무에게 닥친 진짜 재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강진호가 갇혀있던 3층 소회의실의 낡은 PC를 통해 예약 전송된 이메일 한 통이 금융감독원 조사기획국과 지상파 언론사 사회부 기자들의 메일함에 동시에 꽂혔습니다. 테라테크 인수 합병 관련 메가 그룹의 고의적 기업가치 훼손 및 불법 리베이트 증거 자료. 이틀 전 지하 주차장에서 강진호가 확보했던 박상무와 주거래 은행장, 회계법인이 은밀하게 주고받은 불법 내부 문건과 조작된 재무제표 원본이었습니다. 500명의 직원들이 한나란 씨에 서명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더러운 진실을 모두가 확인했기 때문이었죠. 자신들의 땀방울이 자본의 사기극에 어떻게 유린당했는지 깨달은 순간 직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두려움은 거대한 연대와 분노로 타올라 그들을 완벽하게 뭉치게 만든 것입니다. 오전 10시 정각, 박상무의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메가그룹 본사 비서실이었습니다. 박상무가 수화기를 들자마자 전화기 너머로 회장의 찢어질 듯한 고함 소리가 고막을 강타했습니다. 박동준, 너 지금 텔레비전 뉴스 안 보여? 금감원에서 우리 회사 불법 인수 합병으로 특별조사 들어간다고 속보가 떴어. 주가가 시초가부터 20%나 박살났다고. 회장님, 그게 아니라 누군가 악의적으로 조작된 문서를. 입 닥쳐. 내가 너한테 500명 기술 인력 그대로 흡수하라고 수천억 원 승인해줬지. 언제 껍데기만 남은 유령회자 쳐오라고 했어. 지금 당장 나가서 그 500명 무릎이라도 꿇고 다 데려와. 내일 아침까지 수습 못하면 내놈 전 재산 가압류 걸고 배임 횡령으로 콩밥 먹일 줄 알아. 전화가 끊기고 박상무는 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완벽한 승리를 확신했던 그의 세계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텅 빈 유령 회사의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그는 자신이 자본의 힘으로 완벽하게 통제했다고 믿었던 현장의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합법적이고 치명적인 룰을 이용해 자신의 심장에 치명타를 꽂아 넣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서류상의 숫자와 법망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며 포식자로 군림했던 박상무. 그는 이제 자신이 쳐놓은 자본의 덫에 스스로 걸려들어 빠져나갈 수 없는 캄캄한 나락으로 처참하게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테라테크 사업 본부장실. 회장의 불호령이 떨어진 지 1시간이 지났지만 박동준 상무는 텅 빈 사무실 한가운데에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메가그룹 주식 게시판은 연일 폭락하는 주가에 분노한 주주들의 성토장으로 변해 있었고 주요 언론사들은 대기업의 악랄한 불법 인수 합병과 기술 탈취 논란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쉴 새 없이 쏟아내고 있었죠. 금감원 특별조사팀이 곧 본사로 들이닥칠 거라는 소문이 사내 메신저를 타고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사태를 수습할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승계 거부권을 행사하고 증발해버린 500명의 개발자들을 당장 내일 아침까지 회사로 다시 출근시키는 것. 그들이 돌아와야만 유령 회사가 된 이 껍데기를 진짜 회사로 살려내고 여론의 비난 화살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박상무는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인사팀장에게 건네받은 비상 연락망을 뒤져 개발팀의 핵심이었던 김 팀장의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지만 끝내 들려오는 것은 전원이 꺼져 있다는 무심한 기계음뿐이었습니다.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다른 팀장들, 책임 연구원들 수십 명에게 차례로 전화를 돌려보았지만 결과는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500명의 직원들은 짠 것처럼 철저하게 연락을 차단한 채 자본의 사냥꾼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미련한 인간들이 진짜 단체로 미쳤어? 내가 돈을 2배로 아니 3배로 얹어주겠다는데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박상무가 신경질적으로 스마트폰을 책상에 내리치려는 순간 화면에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오후 2시 금천구 노사 화합회관 대회의실.
협상의 의지가 있다면 혼자 오십시오. 마이너스 강진호. 그것은 구원의 동아줄이자 동시에 자신이 내쫓았던 패배자에게 고개를 숙여야만 하는 치욕스러운 초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상무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는 구겨진 넥타이를 고쳐 매고 다급하게 차키를 챙겨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오후 2시 정각. 박상무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노사화합회관 대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텅 빈 사옥에 있어야 할 테라테크의 핵심 기술 인력 500명이 그 넓은 회의실을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끄러운 구호를 외치거나 붉은 띠를 두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단정한 평상복 차림으로 앉아 문을 열고 들어온 박상무를 차갑고 이성적인 눈빛으로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침묵 속에서 박상무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돈 앞에서 고개 숙인 나약한 개인들이 아니라 거대 자본의 폭력에 맞서 하나로 뭉친 단단한 연대의 실체가 내뿜는 무거운 위압감이었죠.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된 단상 중앙. 그곳에는 낡은 양복을 입은 강진호가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박상무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비굴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강 본부장님, 아니 강 위원장님, 이게 다 뭡니까? 우리 사이에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다 풀겠습니다. 직원분들 일단 오늘 오후에 전원 복귀시켜 주십시오. 호봉제 폐지 백지화하고 제가 본사에 특별품에 올려서 전 직원 연봉 20% 인상에 보너스까지 얹어드리겠습니다. 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박상무는 허리를 굽히며 애원했습니다. 평소 그가 즐겨 쓰던 자본주의 시장의 승자와 패배자 논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살아남기 위해 돈으로 구걸하는 초라한 속물만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강진호의 표정은 바위처럼 요동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낮지만 뼈를 때리는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동준 상무님, 저희가 억울하게 연봉을 깎이고 복지를 빼앗길 때 당신이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당신들은 우리의 기술과 특허만 샀을 뿐 우리 같은 낡은 조직의 문화와 사람은 사지 않았다고 하셨죠. 강진호의 말이 회의실을 울리자 500명의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상무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박상무님이 한 가지 치명적으로 착각하신 게 있습니다. IT 기업의 기술력은 차가운 기계나 서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제 퇴근할 때까지 버그를 잡기 위해 고민하던 김 팀장의 머릿속 오류 코드를 본능적으로 찾아내는 3년차 이 대리의 손끝. 당신이 패배자 취급하며 하찮게 여겼던 우리 직원들 개개인의 땀방울이 모여 만들어진 유기적인 생태계. 그것이 바로 테라테크가 가진 수천억 원짜리 기술력의 진짜 실체입니다. 강진호는 단상 아래로 내려와 박상무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박상무는 뒷걸음질을 쳤지만 강진호의 매서운 눈빛을 피할 수는 없었죠. 당신들은 껍데기만 돈으로 샀을 뿐 그 기술을 살아 숨쉬게 만드는 진짜 심장을 짓밟았습니다. 고의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고 은행을 매수해 자금줄을 틀어막은 당신들의 더러운 사기극 증거. 이미 검찰과 금감원에 완벽하게 넘어갔습니다. 당신이 지금 던지는 알량한 보너스 몇 푼으로 지난 10수년간 우리가 피눈물로 일군 청춘과 동료애를 흥정하려 들지 마십시오. 강 위원장, 제발. 이대로 가면 나 진짜 죽어. 구속된다고.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살려줘. 이성을 잃은 박상무가 결국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강진호의 바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진호는 싸늘하게 몸을 피하며 단호한 선고를 내렸습니다. 사과와 수습의 골든타임은 당신이 우리 단체 협약서를 찢어버린 그날 이미 끝났습니다. 당신이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오만한 자본의 논리가 얼마나 부실하고 천박한 모래성이었는지 이제 법정에서 똑똑히 증명해 보이십시오. 강진호의 일갈이 끝나자마자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검찰 특별수사팀 수사관 4명이 거친 발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메가그룹 박동준 상무.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동행해 주시죠. 수사관들이 박 상무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채어 일으켜 세웠습니다. 차가운 금속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쇳소리가 회의실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죠. 자신보다 약한 자들을 짓밟고 돈으로 군림하려 했던 사냥꾼은 가장 비참하고 굴욕적인 모습으로 500명의 실무자들 앞에서 끌려나갔습니다. 통쾌한 팩트 폭행과 완벽한 인과응보가 완성되는 순간 회의실을 가득 채운 직원들 사이에서 뜨거운 박수와 묵은 체증을 날려버리는 환호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진호의 표정은 마냥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박 상무의 구속은 통쾌한 복수의 완성이었지만 당장 내일부터 출근할 회사가 사라진 500명의 가장들에게는 차갑고 막막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진호는 마이크를 고쳐 잡으며 직원들을 향해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메가그룹의 불법적인 합병 시도는 막아냈지만 우리에게는 당장 개발을 이어갈 서버도 월급을 줄 자금도 없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우리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해줄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조금만 더 버텨주십시오. 직원들은 박수로 강진호에게 굳건한 신뢰를 보냈지만 현실의 벽은 높고 가파르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메가그룹의 불법 인수합병 사태는 연일 뉴스 사회면과 경제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결과 테라테크의 기업 가치를 고의로 후려치기 위해 주거래 은행장과 외부 회계법인에 흘러들어간 거액의 리베이트 자금이 명백하게 밝혀졌죠. 결국 법원은 메가그룹의 테라테크 인수합병을 원천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메가그룹은 수천억 원의 과징금과 주가 폭락이라는 치명상을 입었고 박 상무를 비롯한 관련 임원들은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으며 차가운 감방에서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서류상의 숫자와 자본의 폭력으로 중견기업의 피땀을 집어삼키려던 거대한 포식자는 법과 연대의 힘 앞에 철저하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합병이 무효화되며 테라테크는 다시 독립기업의 지위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메가그룹이 의도적으로 망가뜨려 놓은 재무 상태와 바닥난 운영 자금 때문에 당장 다음 달 직원들의 월급조차 줄 수 없는 벼랑 끝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죠. 강진호는 임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습니다. 국내 유수의 벤처 캐피털과 사모펀드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강 위원장님, 테라테크의 기술력이 뛰어난 건 알지만 지금 재무제표가 너무 엉망입니다. 게다가 500명이나 되는 직원들의 고용을 전부 승계하는 조건으로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핵심 인력 50명만 추려서 오시면 저희가 회사를 새로 차려드리겠습니다. 효율과 이윤만을 따지는 자본시장의 잣대는 냉혹했습니다. 동료들을 버리고 일부만 살아남으라는 제안을 강진호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시간이 흘러갔고 강진호의 어깨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짓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테라테크 사옥 로비에 검은색 승합차 세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말끔한 정장을 입은 수십 명의 외국인과 한국인 임원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장을 선도하는 거대 다국적 IT 기업 글로벌 넥스트의 배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넥스트의 아시아 태평양 총괄 부사장이 직접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친 얼굴로 서류를 뒤적이고 있던 강진호와 팀장들은 놀란 눈으로 불청객들을 맞이했죠. 강진호 위원장님, 불쑥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글로벌 넥스트의 아태 지역 총괄을 맡고 있는 리처드 김이라고 합니다. 총괄 부사장은 예의 바르게 허리를 굽히며 강진호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는 회의실 화이트보드에 빼곡하게 적힌 난해한 압축 알고리즘 로직들을 잠시 흥미롭게 바라보더니 부드럽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저희는 지난 석 달간 메가그룹이 버려둔 귀사의 차세대 데이터 압축 기술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술력 이상으로 저희를 놀라게 한 것은 거대 자본의 횡포 앞에서도 500명의 인력이 단 한 명의 이탈도 없이 똘똘 뭉쳐 회사를 지켜낸 여러분의 끈끈한 결속력이었습니다. 리처드 김 부사장은 수행원이 건넨 두꺼운 계약서 뭉치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IT 산업에서 가장 위대한 자산은 소스코드가 아니라 그 코드를 짜고 발전시키는 사람입니다. 500명의 에이스들이 완벽한 팀워크로 움직이는 이 조직이야말로 저희가 찾던 가장 이상적인 파트너입니다. 메가그룹이 후려쳤던 쓰레기 같은 가치평가 따위는 잊어버리십시오. 저희는 테라테크의 기술과 사람의 가치를 정당하게 산정하여 5천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 및 독립 자회사 편입을 제안합니다. 강진호와 팀장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5천억 원. 그것은 메가그룹이 억지로 깎아내렸던 헐값의 3배가 넘는 테라테크의 진짜 기술 가치를 완벽하게 인정받은 정당한 액수였습니다. 거대 자본의 폭력에 찢겨나가면서도 결코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묵묵히 버텨온 그들의 땀방울이 마침내 진짜 빛을 발하는 경이로운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진호와 팀장들은 리처드 김 부사장의 제안에 숨을 죽였습니다.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투자금은 당장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동아줄이었지만 강진호의 눈빛은 신중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제안은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하지만 독립자회사 편입이라는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강진호의 단호한 거절에 회의실의 공기가 일순간 팽팽해졌습니다. 김 팀장이 당황한 얼굴로 강진호를 쳐다보았지만 강진호는 흔들림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대 자본의 회사가 넘어갔을 때 직원들의 삶과 기술의 가치가 어떻게 짓밟히는지 뼈저리게 겪었습니다. 글로벌 넥스트가 메가그룹과 다르다 해도 결국 종속된 구조 안에서는 언제든 꼬리 자르기를 당할 수 있죠. 저희가 원하는 건 인수가 아니라 대등한 파트너십입니다. 리처드 김 부사장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습니다. 강진호는 화이트보드 쪽으로 걸어가 자신들이 개발한 압축 기술의 핵심 로직을 짚으며 자신감 있게 덧붙였습니다. 지분 투자는 30%까지만 받겠습니다. 테라테크의 독립적인 경영권과 핵심 특허의 소유권은 완벽하게 우리가 줍니다. 대신 우리 기술을 글로벌 넥스트의 전 세계 플랫폼에 5년간 독점 공급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겁니다. 투자금이 아니라 우리의 기술력으로 정당하게 돈을 벌어 빚을 갚고 일어서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안하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대한민국 중견기업의 자존심과 기술 독립을 선언하는 당당한 역제안이었습니다. 부사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유쾌한 웃음을 터뜨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훌륭합니다. 자본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 꼿꼿한 기술적 자부심, 저희가 정말로 사고 싶었던 가치입니다. 강 위원장님의 제안, 본사에 강력하게 권고하여 전면 수용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굳게 맞잡히는 순간 회의실 안은 팀장들이 터뜨린 뜨거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에게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기술 파트너로서 회사를 온전히 되찾아낸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일주일 뒤 테라테크 사옥은 언제 부도 위기를 겪었냐는 듯 활기찬 에너지로 터질 듯 웅성거렸습니다. 부당한 지시와 삭감된 월급 명세서에 고개 숙였던 500명의 직원들이 다시 예전의 밝은 표정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코드를 짜고 있었죠.
메가 그룹이 남겨둔 차가운 산의 정치의 흔적은 말끔히 지워졌고 오직 더 나은 기술을 향한 순수한 열정만이 사무실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 개발실에 불이 하나둘 꺼지고 직원들이 퇴근길에 오를 무렵 강진호는 자신의 넓은 대표이사 집무실 창가에 서서 따뜻한 캔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에서 정식으로 직원들의 추대를 받아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한 터였죠. 창밖으로는 삼삼오오 모여 밝게 웃으며 저녁을 먹으러 가는 직원들의 평화로운 풍경이 보였습니다. 그때 김 본부장이 결제 서류를 들고 환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글로벌 넥스트 쪽에 넘길 1차 통합 테스트 로직 방금 100% 수율로 통과했습니다. 이 속도면 다음 달 시연회 때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진호는 김 본부장이 내민 서류에 호탕하게 서명하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생했다. 내가 그때 지하 주차장에서 날 믿고 애들 모아주지 않았다면 우린 다 같이 길바닥에 나앉았을 거야. 다 내 덕분이다. 에이, 무슨 말씀을요. 대표님이 밤새워 불법 증거 찾아주신 덕분에 저희가 용기를 낸 거죠. 오늘 저녁에 팀원들끼리 가볍게 맥주 한잔하기로 했는데 대표님도 같이 가시죠. 저희가 쏘겠습니다. 강진호는 따뜻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오늘 술값은 내 새법인 카드로 시원하게 긁자. 가짜들처럼 뒤로 빼돌리는 거 말고 정정당당하게 고생한 우리 새끼들 먹이는데 쓰는 진짜 법인 카드 말이야. 사무실을 나선 강진호와 김 본부장 그리고 개발팀 후배들은 단골 고깃집을 향해 경쾌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도심의 퇴근길이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활기찬 웃음꽃이 피어나고 있었죠. 대표님, 오늘 고기는 제일 맛있는 걸로 마음껏 시켜도 됩니까? 당연하지. 너희들이 그 지옥 같은 시간 동안 나 믿고 버텨준 거 생각하면 식당을 통째로 사줘도 모자란다. 오늘 든든하게 먹고 내일부터 우리 이름 걸고 다시 제대로 달려보자. 사내들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번화가의 화려한 불빛 속으로 시원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거대 자본의 횡포는 한때 그들의 일터를 잿더미로 만들고 모든 희망을 빼앗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부당함에 눈 감지 않고 서로의 땀방울을 믿으며 굳건하게 연대했던 500명의 직장인들은 마침내 자본의 덫을 박살내고 자신들의 기술과 일터를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빌딩 숲의 불빛들 사이로 진짜 실력과 사람의 가치를 증명해낸 강진호와 동료들의 든든한 뒷모습이 도심의 묵직한 공기를 뚫고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대한 기업과 돈의 논리 앞에 일개 직장인은 한없이 무력해 보이곤 합니다. 회사가 넘어가고 부당한 대우가 주어져도 당장의 생계 때문에 억울함을 삼키며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 팍팍한 우리의 현실이죠. 하지만 껍데기뿐인 자본이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동고동락하며 기술을 읽어낸 실무자들의 진짜 내공과 서로를 지키려는 끈끈한 연대입니다. 천법과 갑질로 쌓아올린 모래성은 결국 무너지지만 정직한 땀방울이 모여 만들어낸 가치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결코 종속되지 않고 찬란하게 빛난다는 통쾌한 진리가 여러분의 오늘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선배님들의 생생한 직장 무용담이나 억울했던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통쾌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